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야 종부세 전면 폐지. 한시 부동산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에서 먼저 공론화한 종부세 폐지가 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종부세 전면적 폐지 개선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중산층들을 철저하게 왕따시켰던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중도 노선을 취함에 따라 부동산이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 폐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 강남 3구와 용산 조정지역 폐지, 부동산 3법 폐지 등도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여야 부동산 전면 폐지, 부동산 발칵 뒤집혔다. 자, 종부세, 이게 지금 문제죠. 종부세가. 그 다음에 공시가 현실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세금 두드려 맞아가지고. 자, 이 중산층들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 여야 폐지 논의 본격화. 이제 본격화됐어요. 야 지도부가 먼저 꺼냈어요. 그 제2의 종부세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부세. 야당이 지금 폐지를 처음으로 주장을 했죠. 자, 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 폐지 또는 개편, 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먼저 찍고 넘어왔죠. 민주당 지도부, 1주택은 종부세에 빠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죠. 다만 다주택자 등 폐지 반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자, 이번에 뒤집었다가 이번에는 응원했다가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당 폐지를 대환영하겠죠. 왜? 근본적으로 여당은 어떤 규제 강화를 선호하지 않아요. 규제 완화를 선호하지. 국민의힘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야당 적극적 입장 대찬성. 야당에서 먼저 이 이야기를 끊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22대 국회가 협치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종부세 개편 방안을 이제 본격화한다라고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이게 원래 종부세라는 게 좀 웃기는 게 2005년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완전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제도인지는 의문을 표할 바예요. 저 사람 돈 많이 버니까 집값 많이 뛰니까 무조건 종부세 필요하다. 이 주장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여야가 지금 조율 중이에요. 여당과 야당이 실거주 1주택자 아무리 비싸더라도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로 접점을 찾고 있고, 다주택자 있죠. 또는 맹점이기는 한데 일시적 2주택도 다주택자잖아요. 자,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접점을 찾기 위해서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가 1주택은 12억, 다주택은 9억 정도 돼요. 이거를 상향 조절하는 방향도 있어요. 폐지보다도 완화, 이 기본 공제를 훨씬 더 금액을 높게 잡게 되면 그만큼 종부세 세금이 줄어들겠죠. 자, 어떻게 갈까요? 여기 보시면 추가 규제 완화 집중. 문제는 종부세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종부세에 따라서 집값이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부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시가 현실화 폐지,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90%까지, 지금 공시가 90%까지 때려버리면요, 1주택자들 세금 미친 듯이 내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은 세금 귀신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세금 세게 때려라, 나는 부자니까 세금 적을수록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적 개념에서 조세 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시가 현실화 이거 90%까지 가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윤 대통령이 꺼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공동으로 취할 가능성이 커요. 보세요. 규제 완화, 가장 중요한 게 공시가 현실화, 이걸 폐지하는 것과 또는 완화하는 것과, 재건축, 이것도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계속 꺼냈잖아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되는 게 있고 국회 통과가 되는 게 있는데, 대통령 시행령만으로 되는 것들이야 통과되겠지만 상당히 국회 통과되는 것들은 거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즉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꽝이야. 공시가 보세요. 공시가격 67개 제도 활용,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공시가 현실화는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그걸 90%까지 맞춘다면 세금 어떻게? 자,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 연금, 이런 조세 부담금을 경감시키려면 공시가를 지나치게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시켜야죠. 문재인 정부 시세 90% 세금 폭탄, 이러니 부자들을 아예 찍지를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는 중도와 이런 게 다 나눠지고, 이번에 개인적으로 저는 중도라고 했어요. 야당이 앞서간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세요. 자, 퍼센트로 따지면 여야가 거의, 야당이 약간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숫자만 무진장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로 가게 되면 역전될 수 있어요. 왜? 이 크기가 차이가 난 상태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비율은 비슷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층만 계속 자꾸 늘어지면, 중도층을 무시하게 되면 여든 야든 망하게 돼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세 90% 이게 뭡니까? 자, 재건축도 안전진단 완화 당연히 해야죠. 자, 시행령 시정을 했지만 역시 국회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야죠. 재건축 용적률, 고층 부분적으로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데, 너무 난쟁이 아파트를 우리나라에 짓는 게 지금 문제예요. 뭐 고층, 초고층으로만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빌딩들. 솔직히 서울이라는 그 한강이라는 그 환상적인 자연 요건을 갖고도 난쟁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미래 후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부담금도 증가했어요. 공사비, 뭐 인건비. 그러면 재건축이 또 재개발이 이런 문제에 부닥쳤으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무슨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화하고 부담금 문제가 있는데 무슨 임대주택을 갖다가 대폭 늘리고 재초안을 꺼내지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물론 아주 부자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행령, 대통령 일방적으로 시행령, 본인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시행령으로 끝날 것들은 통과되지만 이거 국회 통과 당연히 될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다 빠꾸당하잖아요. 자, 입법 정책, 야권의 동의 필요한 것들, 좌초, 수정. 솔직히 대통령이 한 건에 대해서 웬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반대에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만 뭐라고 할 것도 못 드는 게, 야당 무조건 반대입니다. 명분도 없고요. 본인 입으로는 그냥 서민들 위한 척 할지 몰라도, 부자들이 너무 지금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상 중산층을 무시한다고 봐요. 여러분들 표결로 보세요. 지금 야당이 대승했고 여당은 참패했다, 이렇게들 지금 국회의원 숫자는 그렇게 나왔을지 몰라도 비율은 그렇지 않아요. 별로 차이도 안 나고 그건 얼마든지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도층에서, 자, 서민층, 그 다음에 부유층, 이걸 조절을 잘해야 하는데 한쪽만 편들면 안 된다. 여든 야든. 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토어제. 이것도 뜨거운 감자. 자, 강남 3구 용산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강남 3구 용산의 조정지역, 마지막으로 부동산 3법 폐지. 이것도 또 무조건 여당은 폐지하려고 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였는데 이것도 타협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 여건 회복세, 주택 교통 개선 속도. 자, 먼저 강남 3구 용산의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없애는 거, 강남 3구 용산구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해지, 실거주 폐지, 2년 보유 그걸로 갭 투자하게 되면 비과세, 강남 3구 용산만 묶어놓고 다른 서울은 그대로 놔놓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부동산 하락장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 자, 물론 강남 3구와 지금 용산은 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 전반적으로 폭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조절을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폐지하자 이걸 떠나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도 그래요. 아비어, 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다시 연장됐잖아요. 그 다음에 용산, 삼성, 대치, 청담, 잠실 이것도 연장. 그러면 이제 나중에 6월 22일 날 이게 지금 매달 4월, 5월, 6월 자동으로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또 1년 가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1년간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부동산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3법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이게
무조건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적자나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고수하는 것은 더 문제예요.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해봤자 미쳐가지고 아예 그냥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맨날 시공사하고 조합원이 싸우고 있는데 과거에 고리타분한 이 정책을 고수한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좀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집값도 뛰면 막아주고. 자, 이제 국토부가 긴급 발표한 것들, 임대차 입법, 선구제 후 회수한다. 부동산 정책 놓고도 아직도 또 경론인데 그래도 많이 양보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여와 야는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자, 국토부 긴급 발표, 임대차 입법, 문정부 임대차 입법 폐지해야. 자, 입법 놓고 경론하는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제 개인적 생각은 임대차 입법은 실패했어요. 맞잖아요. 미친 듯이 뛰었다가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실패한 건 인정하면서 가야 돼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건 악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폐지. 하지만 공론, 국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자, 국토부 민주당 추진. 이제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악법을 만든 건데, 이거는 이것대로 다시 또 만들면 되잖아요. 무자본 갭 투자를 한다든가, 전세 사기를 노골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고, 공공사전 청약 폐지. 이번에 공공사전 청약 신규 시행 중단. 여러분들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사전 청약 이미 이제 신규는 중단시켰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전 청약은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게 PF 부도, 부동산 악화, 문화재 발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죠. 기존 LH 본 청약, 지연 계약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계약금이 됐든 중도금이 됐든 본 청약에서 이미 사전 청약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지원을 해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뜨겁죠. 자, 20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제 선정 규정도 공개가 됐는데, 노후계획 도시정비 특별히 가동. 자, 16명 위촉했고요. 노후계획도시 50곳,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선도지구로 지정된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자,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에 2021년 폭등장에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규제 일변도로 갔던 것들을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쪽이 맞다. 자, 국토부 전세제도 폐지. 자, 야당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갭투자 제동, 한국만이는 전세제도, 대수술 예고. 자, 이거 국토부 갭투자는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보다 야당이 더 환영할 것 같아요. 왜? 전세대출 못 받게 하고, 장기간 임대 환영하고. 왜? 전세제도 대신에 갭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 에스크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거는 지금 여당 입에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좋아하고 집값 폭등을 싫어하는 야당의 더 좋아할 내용들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과연 진정성 있게, 야당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자, 전 정권인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긴 세월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집값을 폭락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했는가 의문이 좀 들어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도 그렇고 너무나 지금까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각 현 자리에서 최선을 찾기 위해서는 반성이 뒤따라야 돼요. 나 잘났고 너는 못났다 그러게 되면 좋은 제도가 나올 리가 없죠. 자, 국토부 갭투 폐지, 전세대출 대폭 감소, 월세 증가 가속화. 이건 야당은 당연한 거고, 여당이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언젠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전세대출을 줄여버리면 갭투자나 전세제도는 유명무실이 돼요. 또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면 전세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또 에스크로 이걸 활성화하면, 자, 비싼 월세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완화가 되는 거죠. 전세대출, 유주택자는 전세대출 아예 금지시키고. 왜?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갭 투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 스트레스 DSR을 좀 강화, 유주택자에 한해서 가산금리, 대출금액. 물론 무주택자들도 전세대출을 무조건 방만하면 안 돼요. 이것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갭 투자가 줄어들어요. 장기 임대, 전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장기 임대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없애야죠. 그러면 월세 폭탄 맞잖아요. 부작용 감내해야. 하지만
세입자들도 부작용은 감내해야죠. 전세 폐지가 어렵다면 장기 임대 제도를 먼저 마련하고, 민간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안정되고 전세값도 안정되고, 갭 투자를 못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돼요. 에스크로, 자,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일체, 즉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금융 신탁사에다가 위탁하게 되면 갭 투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집주인이 그걸 갖고 투기를 하게끔 만듭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 집값대책, 윤석열 정부 집값대책이 물론 집값 하락장이긴 한데 지나칠 정도로 완화 쪽으로 또는 부자들 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요. 좀 중도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그에 반해서 야당은 너무 부자들을 혐오할 정도로, 이거 부자만에 해당되면 몰라요. 아까 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도찐 개찐이라고 했어요. 국회의원은 많이 뽑았을지 몰라도. 그러면 중산층 편에도 들어야죠. 지나치게 가난한 서민 편만 들 게 아니라 중도입니다. 중도. 자, 규제 지역을 해제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조정 투기 지역. 분양가 상한제 해제해버렸어요. 무조건 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 그린벨트, 특히 경기도 쪽 해제시켜버렸고, 재건축 규제 철폐, 30년 착공, 재개발 완화, 다주택도 혜택을 많이 줬어요. 비아파트 주택 제외, 중과 폐지, 금리 대출 규제 완화, 기준금리 동결, 특례 대출,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혜택을 많이 줬는데 지나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적정선을 유지해야겠죠. 자, 이제 매수자 계약 취소가 급증한다. 최근에 계약 파기, 매수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왜 파기하는지 봤더니 집값이 떨어지니까 계약을 파기한대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즉 지금 매수 가격보다 하락한 매물이 증가해. 그러니까 10% 포기해버리고 그냥 지금 매수 가격보다 하락한 매물,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매도자가. 그렇죠? 매수자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더 싼 거 잡으려고. 10% 포기한 것보다 더 싼 걸 잡을 수 있어요. 매수자가. 계약금 10%보다 실거래가가 더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을 잡으려고. 여기 지금 나는 급매인 줄 알았더니 더 급매가 나왔어. 계약 포기하더라도 더 좋은 곳이 더 많이 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나와서 아예 그냥 10% 포기하고 더 좋은 걸 잡는 거죠. 또는 취득세 내고 바로 등기 후에 곧바로 뒷팔기. 당첨 취소는 흔한 일입니다. 청약 당첨돼 놓고 경쟁률 높지만 하락세, 분양권 금매가 청약 당첨보다도 더 좋으니까 오히려 분양권을 잡으려고도 하죠. 기존 아파트를 잡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것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매수자 계약 취소가 전국적이 아니에요. 수도권 외곽하고 지방이 많고, 거꾸로 서울은 반대입니다. 서울은 최근 매도자가 계약 취소하고 있어요. 왜? 집값이 뛰니까요.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호가가. 경기도의 중심 지역도 그래요. 그래서 양극화 쪽이라, 이거 보시면 자, 서울 아파트 오름값을 키워서 9주 연속 상승이랍니다. 이거 보세요. 서울 쪽 올라가고 있네요. 전국은 지금 보합 좀 하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보합이었고요. 서울은 0.05까지 뛰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한국부동산원은 이렇게 뛰고 있는데, KB는 서울이 늦게사 이제사 상승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 웬만한 곳들은 다 하락이네요. 되게 하락폭이 크네요. KB 시세는 누가 정확하냐 문제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KB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맞아요.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자, 이제 여야 종부세 전면 폐지, 부동산 발칵 뒤집혔다. 지금 세금 폭탄, 어디까지 자유로울까요?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한쪽은 무조건 규제만 강화하고 한쪽은 무조건 규제를 풀기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부동산 현실에 맞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